미국 출신의 음악가가 한국에서 우연히 들은 한 곡의 음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바꾼 여정을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음악이 단순한 팝이나 클래식이 아닌 바로 한국의 트로트라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한 사람이 한국 문화를 통해 세상을 연결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벨라의 한국 트로트 사랑,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난 음악가예요. 어릴 때부터 음악은 제 인생의 전부였죠. 클래식 피아노로 시작해 재즈, 팝, 심지어 전자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탐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음악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라고는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로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한국 음악에, 아니 트로트에 푹 빠져버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 놀라운 시작은 몇 년 전 한여름에 떠난 한국 여행이었어요. 그때 저는 미국에서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제대로 된 휴식이 필요했어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을 선택했죠. 친구는 이사벨라, 한국에 가면 정말 다르게 느껴질 거야. 그곳 사람들, 음식,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따뜻함이 있거든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 여행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경복궁의 장엄함, 홍대 거리의 활기,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함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그런데 저를 진짜 사로잡은 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작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서울에서 경주로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가이드가 추천한 휴게소에 들렀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정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제 마음을 강렬히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어요. 나비처럼 날아 꽃처럼 피어나. 귀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가사가 묘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하지만 그 멜로디, 그 리듬 정말 뭔가 특별했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도대체 어떤 음악이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그 곡은 바로 나훈아 선생님의 땡벌이라는 곡이었어요. 그 구수하면서도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중독적인 멜로디가 정말 강렬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검색을 시작했고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 트로트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뒤에는 단순히 음악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더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던 곳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그 음악에 맞춰 발을 두드리거나 흥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팔짱을 끼고 리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계셨죠.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딘가 낯설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 음악은 분명히 제가 알던 미국식 음악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영어 가사도 아니고 익숙한 코드 진행도 아닌데도 마치 어릴 적 듣던 가족들의 자장가처럼 편안했어요. 그러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녹음기를 켜서 그 음악을 녹음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죠. 그렇게 녹음을 하던 중 한 중년의 한국 남성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듣는 음악인가 봐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네, 너무 좋아요. 이거 무슨 음악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셨고 나훈아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곡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곡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날 저는 휴게소 안의 작은 음반 코너에서 나훈아의 CD를 구매했어요. 한국에 온 기념으로라는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된 선택이었지만 사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뒤로는 이상하게도 제 여행 일정의 많은 부분이 트로트와 얽히게 되었어요. 한국 곳곳에서 이 음악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경주의 전통시장에서는 거리의 악사가 트로트를 연주하고 있었고 부산의 밤거리에서는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에 이끌려 들어가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든 트로트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정서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어요. 트로트는 그저 노래가 아니라 제가 느꼈던 한국인의 정, 따뜻함, 그리고 때로는 아련한 감정의 집합체였던 거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곡을 듣고 제 인생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 나훈아 선생님의 땡벌을 듣곤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멜로디와 분위기에 끌렸지만
점점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번역 앱을 사용해 한 단어씩 가사의 뜻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땡벌 땡벌. 이 부분은 듣기엔 단순했지만 번역을 통해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니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에 대한 절절함과 자신을 낮추는 듯한 애절한 표현이 가사에 녹아 있더라고요. 미국 음악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가 느껴졌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 이 음악은 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 왜 내가 이토록 늦게서야 이 장르를 알게 되었을까? 그 답은 간단했어요. 트로트는 아직 한국의 문화적 경계 안에만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제 안에서는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 이 특별한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서의 나머지 여행 일정도 획기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한 번이라도 더 트로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트로트 공연을 직접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어요. 명동 근처의 작은 무대에서 열린 공연이었지만 그곳에서 느낀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공연장에는 나이 드신 분들뿐 아니라 젊은 관객들도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부모님과 함께 공연을 보며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은 저에게 한국의 가족 문화까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음악이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과 트로트라는 장르를 미국에서도 알릴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어요. 이것은 저의 사명과도 같았고 저의 음악적 여정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길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제게 트로트를 알리겠다는 결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러나 물론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제 주변 사람들에게 트로트를 처음 들려줬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신선하긴 한데 낯설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국어 가사와 독특한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로트 특유의 감정 표현은 미국 음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요소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선 작은 규모라도 좋으니 사람들이 직접 트로트를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처음 기획한 것이 트로트의 밤이라는 이름의 작은 음악 이벤트였어요. 제 고향인 보스턴의 한 카페를 빌려 한국의 트로트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것과는 다르게 이벤트 준비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트로트는 생소한 장르라 홍보도 어려웠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했죠. 저는 포스터에 한국의 소울 음악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트로트의 정서와 블루스나 컨트리 음악의 감성을 연결, 지어 설명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벤트 날이 다가오자 긴장감도 커졌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 트로트를 좋아해 줄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트로트가 궁금했던 미국인들도 많이 보였죠. 그날 저는 직접 땡벌을 소개했죠. 이 곡은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곡 중 하나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땡벌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 소개하며 곡의 감정과 메시지를 설명했어요. 이어 저는 노래를 틀어 관객들이 직접 들어볼 수 있게 했어요. 신기한 건 관객들이 처음엔 웃으며 장난스럽게 반응하더니 곡이 진행될수록 모두 조용히 집중하며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래가 끝났을 땐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몇몇은 이건 정말 독특하고 감동적이네요 라며 제게 칭찬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날의 성공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음악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트로트가 담고 있는 감정과 이야기를 더 깊이 알려야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트로트의 배경에 있는 한국 문화를 함께 알리기로 했어요. 한인 교포들에게 도움을 청해 전통적인 한복, 음식, 그리고 한국의 가족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회를 기획했어요. 그리고 그 전시회에서 트로트를 라이브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사람들은 트로트의 선율에 감탄했고 한국의 문화적 정서와 연결되면서 이 음악이 단순한 노래, 그 이상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작은 트로트 문화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무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를 전하고 싶었던 제 도전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작은 성공 이후 저는 한 가지 더 큰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내 주요 음악 페스티벌에서 한국 트로트를 소개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트로트를 미국인들에게 알리는데 페스티벌이 과연 적합할까라는 걱정도 많았어요.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관객들은 주로 팝, 록,
재즈, 힙합 같은 장르에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왜 안 돼? 사람들이 트로트를 알게 되면 분명히 그 매력을 느낄 거야. 그렇게 저는 보스턴에서 열리는 한 유명 음악 페스티벌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다양한 문화와 장르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트로트를 소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제안서에는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트로트의 역사, 그리고 가사에 담긴 정서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죠. 며칠 뒤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긴 하지만 트로트라는 장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네요.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최 측과 만나 트로트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는지, 그리고 현대의 케이팝처럼 한국 대중음악의 기초를 다진 장르라는 점을 강조했죠. 제가 나훈아 선생님의 땡벌을 어떻게 발견했고 그 음악이 제 삶을 바꿨는지 이야기하자 주최 측도 점점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작은 부스와 짧은 공연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트로트를 미국 주류 무대에 올리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설렘과 동시에 큰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관객들이 트로트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준비한 자료들을 배포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과 함께 트로트의 역사를 소개하는 소책자였죠. 공연 무대에서는 땡벌을 시작으로 조금 더 현대적인 트로트 곡인 장윤정의 어머나를 선곡해 관객들에게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관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를 들썩이며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땡벌의 경쾌한 리듬이 흘러나오자 몇몇 사람들은 즉석에서 춤을 추기도 했죠. 공연이 끝난 후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음악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네요. 마치 오래된 컨트리 음악이 가진 정서와 비슷한데 또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성공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공연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무대에서 트로트를 알리고 싶었지만 자금 부족과 후원의 부재가 발목을 잡았죠. 또한 몇몇 평론가들은 트로트를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페스티벌 이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를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장벽은 자금 문제였습니다. 소규모 공연이나 행사를 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컸어요. 미국의 대중적인 장르가 아닌 이상 후원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더군다나 몇몇 평론가들의 비판적인 의견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트로트는 너무 오래된 음악이다. 미국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을 땐 정말 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게 트로트를 알려준 그 휴게소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음악을 즐기며 공감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다시 불타올랐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역 커뮤니티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한인교포단체와 협력해 작은 트로트 공연과 한국 음식 체험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김치 담그기 체험, 한복 입어보기, 한국 전통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트로트 공연이었어요. 저는 한인 연주자들과 함께 나훈아 선생님의 곡뿐 아니라 현대적인 트로트 곡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단위로 온 관객들부터 음악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행사를 즐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10대 소년이 이 음악은 우리나라의 컨트리 음악 같아요. 할머니랑 같이 들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트로트가 단순히 한국의 전통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커뮤니티 중심으로 행사를 열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음악 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저를 주목해 연락을 해왔어요. 트로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당신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봅시다. 이 연락은 제가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그 후로 저는 대형 무대에서 트로트를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관객들이 트로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새롭게 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예상보다 많은 관객이 몰리면서 음향 장비와 공연 동선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관객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날의 혼란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공연장은 예정된 인원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음향 장비가 그들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공연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거나 스피커에서 잡음이 발생했을 때 관객들의 얼굴에는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다 망해버리는 걸까? 공연 도중 관객 몇 명이 자리를 뜨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때 무대에 함께 있던 한 연주자가 저를 향해 손짓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벨라, 이건 당신의 진심을 보여줄 기회예요. 지금 관객들이 필요한 건 완벽한 공연이 아니라 당신의 열정과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가 켜지지 않았지만 저는 관객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술적인 문제는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트로트의 진짜 매력은 화려한 장비나 무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저를 지켜보는 순간 저는 준비했던 음향 장비 대신 작은 어쿠스틱 기타와 마이크 하나만으로 땡벌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단출해지면서도 오히려 관객들은 음악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웃음소리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관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음악이라는 건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의 공연은 기술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깨달았죠. 트로트를 알리는 데 필요한 건 완벽한 장비나 큰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려는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규모나 장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커뮤니티와 관객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들과 트로트의 매력을 함께 나누는 데 집중했어요. 진심을 담은 소통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혼란스러웠던 그날 이후 제 여정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알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들과 진심으로 공감하는 순간임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되찾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트로트를 단순히 한국 음악의 한 장르로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다리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트로트와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기획했어요. 우선 미국 여러 도시를 돌며 한국의 리듬 트로트 이야기라는 주제로 작은 콘서트를 열었어요.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현지 미국인 관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의 접근성을 높였죠. 공연장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트로트 곡을 소개하면서 곡이 가진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나훈아의 땡벌을 부르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죠. 이 곡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 앞에서의 연약함과 그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마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트로트 곡마다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서와 이야기를 전하며 관객들이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공감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공연에서는 중년의 미국인 여성이 울먹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곡을 들으며 제가 떠나보낸 남편을 떠올렸어요. 저는 이 곡의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안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음악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도구라는 것을요. 이후 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문화재단과 협력해 트로트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고 다큐멘터리는 미국과 유럽의 몇몇 영화제에서 상영되며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트로트를 알린 미국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한국 대사관에서 문화 행사를 열어달라는 제안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순간에서도 제가 잊지 않은 것은 처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땡벌을 들었을 때의 감정이었어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트로트라는 음악이 가진 힘을 몰랐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아직 트로트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음악 속에서 담긴 한국의 따뜻함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벨라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트로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로 알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